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대장 속에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대장 속에 생긴 불편한 주머니의 정체, 이번 시간에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원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복통을 유발하거나 또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응급수술을 요하는 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개실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실이요? 이런 질병이 있을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개실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있는 위나 대장, 방광처럼 내부 공간이 비어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나와 있는 주머니를 개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말씀만 들으시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장 안쪽의 그림인데요. 이게 장입니까? 네, 직장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쪽 부분에 튀어나온 거를 개실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대장 안에 밖으로 조그맣게 돌출된 주머니를 개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질병이 생겼을 때 튀어나오는 건가요? 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10명에 한두 명, 보통 한 16% 정도는 개실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모르시지만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발견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10명에 한두 명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한 9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엔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증상이 없는 분은 다행인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요. 증상이라고 하면은 오심이나 구토 같이 일반적인 장 증상도 있고요. 또 이제 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변 습관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복통도 있고, 어느 경우에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혈은 이제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출혈이 있는 경우가 한 4분의 1 되고요. 아주 드문 경우는 또 많은 양의 출혈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배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변 보는 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매일 보는 분도 계시고 혹은 2, 3일에 한 번씩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변을 볼 때도 약간 묽게 계속 보는 분도 계시는데 일정하게 자기 습관대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루에 한 번 변 보던 사람이 서너 번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 보던 분들이 계속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을 보는 습관이 변화되는 것을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실도 마찬가지로 장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배변 습관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선 이 대장 개실이란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저희가 직접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이죠? 지금 세 가지 저게 다 뚫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장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에서 볼 땐 대장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그런 공간을 볼 수가 있어서 저런 것을 개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장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저 두 개가 대장에 개실이 생겼고, 그 개실 안에 이렇게 변이 끼어 들어가면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개실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저 부분이 저렇게 싱크홀처럼 구멍이 나지 않고 그냥 다 막혀 있어야 그렇죠. 정상인 이렇게 거죠. 매끈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개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싱크홀처럼 크게 난 구멍이면 굉장히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다행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 통증이 생기는데요.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생기게 되고요.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구멍으로 이제 변이 끼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안에 막히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만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염증이 없는 90%의 환자에서는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실염이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복통이 제일 많고요. 이제 열이 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출혈이 돼서 이제 변 볼 때 피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천공이 돼서 심해질 경우에는 복통이 심해지고 복막염이
돼서 전신적인 증상으로 복통도 심하고 이제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이 개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개실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성개실과 진성개실로 나누는데요. 가성과 진성이요? 네. 이런 진성과 가성입니까? 네. 이름이 네. 비슷하네요. 그쵸. 이제 가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점막과 점막 하 조직만 살짝 튀어나온 걸 말하고요. 진성개실은 장 전체의 조직들이 튀어나온 걸 말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많이 생기는 개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진성 그런 개실이 많고 또 대부분은 유전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가성개실은 이제 서양인에 많이 생기는 개실로 돼 있고요. 이제 가성개실인데 이것은 후천적인 이유들, 뭐 여러 가지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고 돼 있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흔한 개실은 진성 개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인의 많은 개실이 진성개실이고 또 이제 우측에 많이 생기는 개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식생활이 약간 서구화되면서부터 좌측의 개실도 많이 늘어난 가성개실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식습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위험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령인 분들이 그런 개실이 생기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시는 분 등,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 또 비만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서양인이나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서양 쪽에 많이 치우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을 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실염은 또 고령 환자의 비중이 또 높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고령 환자가 되면 그런 장의 운동이 좀 떨어지거든요. 장 운동도 떨어지고 사회적 활동이 덜면서 이제 장의 운동들이 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에 걸릴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또 장이 또 약해진 것도 이유가 되고요. 장은 약해지고 변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약한 벽을 밀고 나오는 그러한 견실이 유발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 개실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다면 이 변비 환자에게 더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장의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건데 그럼 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 장을 자극하는 그런 압력이 세져서 일부의 약한 벽들이 튀어나온 것을 개실을 유발한다고 돼 있고요. 또 개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변들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서 개실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이 변비 환자는 개실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겼을 때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증의 위험도 좀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네, 합병증이 없다면 사실은 개실이 꼭 치료한 병은 아니지만 이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환자들에게 응급수술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생긴 합병증을 표현해 놨는데요. 개실을 통해서 이제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천공이 되면 복막염이 되기 때문에 개실의 염증이 진행이 되고 천공이 되면 복막염으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쁜 경우에는 암도 될 수 있을까요? 개실 자체가 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암의 전구 질환은 아닌데요. 개실이 있는 환자들에서 보면은 더 암의 가능성이 한 30% 정도 더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개실염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가 한 60에서 70% 정도 더 증가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우리가 흔히 하는 개실염의 진단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CT를 통해서도 개실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도 정말 궁금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까요? 대장에 개실이 있다는 것이 꼭 입원해서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실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식사를 하지 않아서 장을 비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항생제 요법이나 수액 요법을 하고
이제 좀 쉬면서 새로운 치료들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약물 치료보단 더 다음 단계 치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겠죠? 한 번 생긴 개실이 저절로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개실을 뭐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개실에 염증이 생기지만 않으면 평생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굳이 개실을 없애려고 수술을 한다든지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돼서 천공이 되거나 출혈이 많을 때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필요하면 개실 부위를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출혈을 막는다든지 등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원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변비도 많이 유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개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섬유질을 어떤 걸 먹는가 많이 고민이 많았지만 요즘은 식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지방도 적고 단백질도 적은 거를 드시면서 변비를 유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뭐 늘 따라다니는 비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장 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그 식이섬유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연식품으로 곡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 속에서 발견된 구멍, 대장 개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꼭 실천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그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그 마시는 물 네. 좀 잘 마실 수 있는 꿀팁 있나요? 요즘에는 그 물 마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요? 오, 역시 꿀팁. 저도 대장 내시경 1년 뒤에 하러 갑니다. 가시죠. 네.